외교관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김종일이가 성군 정치를 대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에도 군대 쪽으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드사 국무부를 어느 정도 조금 했죠. 형식적으로. 그리고 김정은이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표범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사정포 좋아하잖아요. 쭉 진열을 해놓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위시를 하면서 막 쏘잖아요. 김정은이가 포병 정술하게 조금 알다 나니까 포를 많이 우선시하고 포를 가지고 어째보려고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와 관련된 대한민국을 좀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김정은이는 좀 그런 스타일이다. 군인의 기질이나 군인 쪽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논문을 쓰고 군사학적 논문을 쓰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김정일 시대 때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성군 정치에서 그런 것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김정일이는 그게 북한이 좋아한 행동과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있을 때는 북한이 최대로 힘든 고비이잖아요. 지금도 힘들지만 대북 제재가 가속화되고 거기다가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겹치면서 북한이 최악에 가다 나니까 북한은 군대 한 대밖에 유지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왜? 김정일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장을 진 집단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장을 진 집단을 내세우다 나니까 이게 성군 정치로 좀 이거 외피를 썼을 따름이에요. 성군 정치라고. 그러니까 무관이 득세한 거예요. 문관보다 지금. 무관이 득세했는데 이게 기본 밝힌 게 성군 정치를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노작을 통해서 성군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본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예요. 북한의 식으로 말하면 혁명의 주력군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이게 노동자, 농민 3대 군중을 합한 인민대중이다. 이걸 배제하고 군인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군 정치에서 기본은 혁명의 주력군이 군인이다 하게 되면 군인이 생각 방식, 군인의 활동하는 그 스타일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다 이거 보편화시킨다는 문화예요. 그게. 그런 군사 스타일로 김정일이가 가다 나니까 이 스타일이 뭐나 다 죽어도 좋다.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열악하든 혹하든 이게 국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방치하고 자기 필요한 자기가 무서운 존재만 딱 안고 가갔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나쁜 거지 한쪽에 너무나도 치우친 이런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김정일은 그렇게 제가 평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정치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차이점이 좀 있고요. 정치 이념이나 정치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스타일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나 이미지에서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기본 인민 위촌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내세운 사상이요. 그다음에 김정일은 선군 사상이거든요. 김정은은 지금 노동당 중심의 사상이거든요. 이게 세계 차별시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득권층이라고 그래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혁명의 주력군. 그게 5대로 놓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어느 집단을 우위에 놓고 북한 시스템을 관리 통제하는가. 이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김일성이는 그때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좀 있었고 세부라는 것도 있었고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민들이 어디까지나 영위할 수 있는 기초생활은 진행하고 있잖아. 위험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자기를 테러한다든가 이런 부담감? 그러다 나니까 북한의 국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어요. 이게 이민우천의 사상이에요.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대북 제재가 있고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하다 나니까 북한의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제거하지 않을까? 이런 위험 부담감이 많으니까 성군 정치로 간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좀 더 말하자면 10년 이상 정치를 하다 나니까 너가 생기고 조금 말하자면 자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관심이니까 이런 게 생겼다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김정은이 스타일은 김일성이도 따라하고 싶지 않고 김정일이도 따라하고 싶지 않고 자기도 어리지만 실용이니까 자기 스타일의 정치 방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좀 차별시되는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좀 독특한 인물이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아이디어와 자기가 주장하고 지금 내밀고 있는 게 이 노동당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러면서 좀 있으면 김정은주의도 나올걸요. 김일성 때는 주체사상 아니에요. 주체사상이고 김정일 때는 수령관, 혁명적 수령관 문제를 내세우면서 김일성주의로 만들고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됐거든요. 조금 있으면 김정은주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독재 정치와 굉장히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김씨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 개인적 의견에는
김정은 정권이 대단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나? 이젠 기존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노력이나 국제사회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예보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북한에 유입이 됐어요. 그 유입에 대해서 북한의 기존 세대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지금 세대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받아들이다 나니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이 세대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 살았던 세대들 이제 뭐 많지 못하겠죠. 근데 김정일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많겠죠. 지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의 국가 정권에 지금 우위에 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물러앉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설 때 이게 김정은 정권이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북한이 어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디까지나 자기 이미지를 좀 더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접근하잖아요. 옛날에는 신비화하지 않았어요. 수령을. 김정일이도 혁명의 수령관 문제를 내세우면서 수령이 딱 이슈화된다 주장하면서 수령을 신비화했거든요. 주체사상하고 김정일이가 내세운 송문사상의 차이점이 혁명적 수령관 문제예요. 수령을 하나 더 만들어냈거든요. 김정일이가. 근데 여기서 신적인 전제로 만들어놨는데 김정은이는 지금 이걸 인간적으로 가져가거든요. 지금 아버지 것도 또 부정한 거예요. 나도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나도 인간이고 똑같이 자기네처럼 생각하고 향양을 똑같다 이렇게 접근하다 나니까 어린이들한테 접근하는 모습 내가 앞으로 이제 장기 집권하려니까 힘을 투자하고 어느 세대를 나의 기본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하니까 자꾸 어린 아이들 쪽으로 가면서 그 아이들을 틀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측면을 자꾸 공개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